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제이 시작합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선거구제 개편안을 3개로 압축했습니다. 채소값이 치솟으면서 식탁 물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횡성군이 도로명판 등 주소정보시설을 점검합니다. 경북도가 경북 원자력 르네상스 선포식을 개최했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이 독서교육 강화를 통해 사고와 탐구 능력을 키웁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선거구제 개편안을 3개로 압축했습니다.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되 의원 정수를 50명 늘려 지역성과 비례성을 확보하는 2개 방안과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는 1개안이 발표됐습니다. 각 방안에 따라 광주 전남은 어떤 영향을 받게 될지 살펴보겠습니다. 국회 정개특위가 의결한 선거제 개편안은 소선거구제 기반의 권역별 병립형 비례제와 권역별 준연동형 비례제,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 기반의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 등 3가지입니다. 현행 선거구제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 공감대, 여야 또 국민들의 공감대를 생각한다면은 조속한 시일 내에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현행 제도를 개선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 안은 정당 득표율에 따라 전국 6개 권역의 비례의석을 나누는 방식이고, 두 번째 안은 지역구에서 정당 득표율만큼 의석을 채우지 못할 경우 비례대표에서 그만큼 의석을 채우는 방식입니다. 두 방식 모두 기존 광주 전남 선거구와 의석수에 변화가 없습니다. 다만 국회의원 정수를 50명 늘려야 해 의석 확대에 대한 국민 여론이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지역의 대표성도 중요하지만 비례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일부를 증오를 하는 것도 바람직하긴 한데 이건 국민적 동의 없이는 사실은 불가능한 문제라고 보여져요. 세 번째 방안인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가 확정될 경우 광주는 중대선거구제, 전남은 소선거구제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선거구를 어떻게 묶느냐에 따라 총선판이 요동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이 안도 목표했던 선거개혁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여전히 현역 의원들이라든지 또는 이제 전국적으로 지명도가 높은 사람들이 훨씬 더 이제 유리할 수밖에 없는 구도여서 전반적으로 이제 개혁적인 효과가 얼마나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야는 오는 23일 국회 전원위원회를 구성해 2주 동안 압축된 선거제 개편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최근 양파와 파, 마늘 등 양념 채소값이 치솟으면서 식탁 물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가뜩이나 외식비가 가파르게 오른 상황에서 채소류 가격까지 뛰자 소비자들은 물론 음식점 업주들도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장을 보러 나온 소비자들이 물건을 선뜻 집어들지 못합니다. 채소값이 올라도 너무 올라버렸기 때문입니다. 양파와 청양고추의 광주 지역 도매가는 1년 전에 3배로 뛰어올랐습니다. 광주 양동시장 기준 소매가 역시 청양고추는 지난해에 2배가 됐고 양파도 75%나 올랐습니다. 깐마늘 가격은 평년보다 30% 이상 높고 대파와 쪽파의 오름세도 심상치 않습니다. 생육기 한파로 인해 채소류 공급이 줄어든 상황에서 수입 역시 크게 감소하며 벌어진 일입니다. 한식의 기본인 양념채소류 가격이 치솟다 보니 장을 보러 나온 소비자도 판매하는 상인도 모두 부담스러운 기색이 역력합니다. 지금 비싸가지고 뭐 살라다가 다 못 사고 김치거리만 조금 싼 것 같네요. 저희도 비싸니까 더 마진 높고 더 팔아봤자 뭐 없어요, 남는 것도. 여기서 경매 받을 때부터도 비싸니까. 음식점들도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채소류를 아예 내놓지 말까 고민도 해봤지만 손님들의 외면을 받을 수 있어 울며 겨자 먹기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는 비싸도 좀 필요하니까 조금씩이라도 사입해서 제가 손님들한테 제공하고 있습니다. 청양고추 이런 데는 식당들이 너무 비싸서 내놓지 못한 것도 많고. 날로 치솟는 물가에 식탁 물가까지 껑충 뛰면서 곳곳에서 신음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도권 소식입니다.
마포문화원은 문화 활성화를 위해 16개 모든 동의 분원 창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 12번째 분원이 도화동에서 출발을 알렸습니다. 지난 14일 도화동 주민센터에서 마포구청장, 마포문화원장 및 분원장 등 내외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마포문화원 도화동 분원 창립총회가 개최됐습니다. 공연과 함께 시작된 행사는 내빈들을 소개하고 윤복재 분원장과 최재홍 마포문화원장이 인사말을 전했습니다. 또 박강수 마포구청장을 시작으로 시의원, 구의원 등도 축하를 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비록 12번째 분원으로 오늘 도화동 분원이 탄생을 하게 되지만 어떤 분원이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정말 이 도화동 문화가 새롭게 발견되고 더 개선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마포는 먹거리, 볼거리, 즐길 거리를 빼버리면 마포의 발전은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문화가 살아야 마포가 살아납니다. 마포 문화원 여러분 진심으로 응원하고 지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편 마포문화원 도화동 분원은 12번째 분원으로 지역 주민의 문화 욕구 충족과 구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힘쓸 계획입니다. 사랑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친근한 교통수단인 버스는 자주 이용하는 만큼 좋은 점도 많지만 불만족스러운 점도 경험한 분들 많으실 겁니다. 이에 마포구는 버스 구민평가단을 운영해 버스의 운행 실태를 직접 확인합니다. 2023년 버스 구민평가단 위촉식이 지난 14일 마포구청 시청각실에서 개최됐습니다. 행사에는 평가 요원들이 참석했으며 함께한 박강수 마포구청장이 위촉장을 수여하고 격려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마포의 버스나 마을 버스의 원활한 운행, 친절한 운행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단 하루를 이 활동에 참여하시더라도 정말로 이건 좀 고쳐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런 평가를 내려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저희는 여러분들의 그 평가에 소홀함 없이 행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촉된 20명의 버스 구민평가단 평가 요원들은 평가 활동 안내 및 교육을 받고 3월부터 9월까지 관내 마을버스와 시내버스 21개 노선에 대한 버스 운행 실태를 점검합니다. 이때 지정받은 노선에 직접 탑승해 점검표에 따라 서비스 수준과 운행 실태 등을 평가합니다. 평가된 결과 및 지적사항은 운수업체에 시정 조치하도록 알리고 추천된 친절기사는 해당 업체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한편 이날 위촉식은 참석자 간 기념 촬영을 하며 마무리됐습니다. 계속해서 광역시 소식입니다. 대구시가 베트남 대기업 가운데 하나인 쭉남그룹과 재생에너지 혁신기술 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대구시가 16일 베트남 대기업 가운데 하나인 쭉남그룹과 재생에너지 혁신기술 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재생에너지와 혁신기술 등 관련 분야 협력, 혁신기술 정책 교류나 초청연수 프로그램 협력 사업 등 교류를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쭉남그룹은 에너지, 인프라, 부동산 건설을 주로 추진하는 베트남 대표 기업이며 동남아 최대 규모의 태양광 및 풍력발전 시설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강원도 소식입니다. 평창군 산림과는 평창군 직원 및 산림 분야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특별 강연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특별 강연은 산림수도 평창 임업대합 수강생, 평창군청 직원, 평창군 산림조합, 평창구교림관리소 등 150여 명을 대상으로 개최됐습니다. 숲으로 잘 사는 산림 르네상스 시대라는 제목으로 UN 지속가능 개발 목표, UN 산림 전략, 기후변화 위기 등 다양한 글로벌 산림 메가 트렌드를 고려한 주요 산림 정책을 소개했습니다. 평창군 관계자는 산림수도 평착의 실현을 위해서 앞으로도 산림 분야에 대한 교육을 통해 지역 주민들과 관계기관 종사자들의 시야를 확장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평창군이 2023년도 강원도 농업인 수당 지원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농업인 수당 지원 사업은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안정적인 농어업 생산을 통해 지속 가능한 농어촌 유지를 위해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자는 평창군 관내 거주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로 지원 자격은 1월 1일 기준 전일까지 2년 이상 강원도 내 주민 등록이 되어 있고 농업경영체로 등록돼 있는 농업인입니다.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과 배우자 또는 농업의 종합소득 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인 농가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농업인 수당 지원 신청은 4월 28일까지 거주지 읍면사무소 산업팀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6월까지 대상자 요건 검증을 거쳐 7월 초 수당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수당은 가구별 연 70만 원으로 평창군에서 사용 가능한 평창 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횡성군이 오는 6월까지 도로 명판 등 주소 정보 시설에 대한 일제 조사에 나섭니다. 주소정보시설은 건축물과 시설물 등에 부여된 도로명 주소를 안내하는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국가지점번호판 등입니다. 조사 대상은 차량 보행자용 도로명판, 건축물 등에 부착된 건물 번호판 등으로 주소정보시설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고 시설물 낙하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며 정확한 도로명 주소 사용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됩니다. 군은 이번 점검을 통해 정비가 필요한 시설물은 보수 교체하고 추가 시설물 설치가 필요한 경우 확충하는 등 사용 환경을 개선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횡성군 보건소가 아동 비만 예방을 위해 관내 초등학교 및 지역 아동센터를 대상으로 건강한 돌봄 놀이터를 운영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3월부터 12월까지 운영되며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의 신청을 받아 영양사, 운동 지도사 등 전문 인력이 직접 찾아가 사전사 후 아동의 비만도 측정 및 건강습관 조사 후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프로그램은 놀이형 영양 프로그램과 놀이형 신체활동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되며 건강한 아동 성장 환경 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충청도 소식입니다.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제2회 충북도 시장 군수회의를 주재하고 인구 소멸 문제 해결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출산 육아수당과 충북형 도시농부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충북도는 올해 5월부터 출산 육아수당 1,000만 원을 지원하고 충북형 도시농부 사업을 통해 도농 상생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날 김 지사는 아이 낳아 기르기 좋은 충북을 만드는데 시군에서도 적극적으로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시장 군수들은 2023년 시 군정 추진에 도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저밀집 여행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가운데 충북도가 산림휴양복지 시설 개선 사업에 29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연휴양림 14곳에 146억 원, 치유의 숲 2곳에 47억 원, 산림 레포츠 시설 2곳에 46억 원을 투입합니다. 또한 생활권 등산로 정비와 탐방로 조성 사업 등에 33억 원을 투입합니다. 이 밖에 도는 산림복지 서비스 확대와 전문 일자리 창출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격적인 산림휴양 복지 서비스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상도 소식입니다. 경상북도는 관광업계 대표와 경상북도 문화관광공사 등과 함께 2030 경북관광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비전 선포식에는 관광을 통한 확실한 지방시대 주도를 위해 2030 경북관광의 새로운 미래 비전과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경북도는 리얼 코리아 경북 글로벌 K관광 선도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관광객 1억 명, 외국인 관광객 300만 명, 관광 수입 5조 원 목표를 밝혔습니다. 선포식은 개회식과 경북관광 홍보 서포터즈 위촉장 수여 등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또한 23개 시군 단체장, 관광 종사자 등 산학연관이 함께 2030 경북관광 비전 성공의 뜻을 하나로 모아 리얼 코리아 경북 글로벌 K관광 선도 퍼포먼스를 펼쳤습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새로운 비전을 바탕으로 글로벌 관광시장에 경북도가 선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준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상북도가 원자력 유관기관과 관계자들과 함께 경북 원자력 르네상스 선포식을 개최했습니다. 경상북도는 경주 하이코에서 이철우 경북도지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원자력연구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북 원자력 르네상스 선포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선포식은 원자력 산업 생태계 강화라는 국정과제에 맞춰 경북도의 미래 원자력 산업 구상을 밝히는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선포식에서는 원자력 주요 정책 홍보 영상을 시청하고 경주 SMR 국가산업단지와 울진 원자력 수소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조성 계획 등을 공유했습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경북 원자력 르네상스 선포를 통해 우리나라가 에너지 안보와 에너지 강국을 이루는데 경북이 선도적인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경북도는 원자력의 연구, 산업, 협력이라는 3대 핵심 축을 통해 경북 원자력 르네상스를 실현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포항시의회가 제303회 임시회를 개회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3년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 등 7개 안건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포항시의회는 10일 제303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8일간의 의사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10일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022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등을 처리했습니다. 2022년도 결산검사위원회는 박치룡 의원이 대표위원으로 선임됐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위원장 백강훈 의원, 부위원장 전주형 의원을 비롯해 11명의 의원으로 구성됐습니다. 또 이날 본회의에 앞서 김상일 의원과 김성조 의원, 황찬규 의원, 김은주 의원이 5분 자유 발언을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번 임시회에서 시의회는 포항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총 7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2조 7천억 원 규모의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심사 의결합니다. 이어서 광주 전남 소식입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 원료부두에서 철광석과 석탄가루가 바다로 흘러들어가 수지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포스코는 법 규정이 생기기 전 만든 선석이라는 이유로 빗물 처리시설 설치를 외면해왔습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 원료부두 앞 바다입니다. 푸른빛을 띠어야 할 바다가 황토색으로 변했습니다. 선박에서 하역을 하다 떨어진 철광석과 석탄가루가 빗물에 휩쓸려 그대로 바다로 유출된 겁니다. 밑에 떨어지잖아요. 가루가 비가 오게 되면 그게 당연히 이제 황토색이라 그래 바다에 유출되지. 광양제철소 원료부두 7개 선석 가운데 5개 선석은 2006년 이전에 만들어져 빗물 처리 시설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비만 오면 심각한 환경 오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포스코는 의무사항이 아니란 이유로 나몰라라 했고 부두 관리 기관인 여수항만공사도 수수방관했습니다. 부두가 만들어진 때부터 지금까지 그런 현상이 발생했으니 바다의 오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면밀히 조사할 필요는 있죠. 포스코가 뒤늦게 방지시설 설치를 포함한 대책 마련에 나선 가운데 여수해경은 해양관리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전남은 대학 수학능력시험에서 최하위 수준을 나타내며 학습능력 향상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은 공부하는 학교가 우선이라는 목표를 내걸고 독서교육 강화를 통해 사고와 탐구 능력을 키우기로 했습니다. 지난 2021년 수능 성적에서 전남 학생들의 실력은 17개 시도 중 국어 16위, 수학가 17위, 수학나 16위 등 사실상 최하위였습니다. 표준 점수 또한 최근 4년간 매년 감소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전남도 교육청이 초등학교 때부터 독서 입문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무한 행복초등학교 학생들은 도서관에서 한 주간 읽을 책을 고른 뒤 자투리 시간을 이용해 독서를 합니다. 생각도 많이 들고 공부에 도움이 되고 이렇게 지식도 많이 쌓이고 해서 책 읽는 거는 좋은 것 같아요. 아침에 읽은 책은 수업의 기초 학습으로 활용돼 학생들의 문해력을 키우고 사고와 탐구력 향상을 꾀하게 됩니다.
책을 스스로 고르고 읽을 수 있도록 독서 습관을 형성하는데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학년을 대상으로 그림책 수업을 통해서 아이들이 책과 친숙해질 수 있도록 이런 교육이 활성화될 경우 전남 지역 초중고 학생들의 실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폭넓은 이해와 분석력 그리고 비판적 사고력을 갖게 됩니다. 그것이 길러지는 것이 곧 인문학적 소양령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그 학력을 향상시키겠다는 게 책 읽는 전남 교육 정책의 기본 모토입니다. 대학 수학능력시험에서 최하위권이란 오명을 안고 있는 전남교육. 독서교육 활성화를 통해 오명을 벗어던질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여수시가 화정면 개도간척지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조성에 본격 나섰습니다. 여수시는 지난 1월 농어촌 공사로부터 화정면 개도리 1813번지 일원의 간척지 소유권을 확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4년 1월에 조성사업 착공에 들어가 2026 여수 세계선박람회 부행사장 등으로 활용할 방침입니다. 특별자치도 소식입니다. 제주도가 대형 국제 크루즈선인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 입항 환영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환영 행사에는 오영훈 지사, 김대진 제주도의회 부의장 등을 비롯한 민관군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오영훈 지사는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 승객인 사토 유이치 씨와 사토 요코 씨 부부에게 제주도 기념품을 선물하고 함께 기념사진을 촬영했습니다. 오영훈 지사는 강정마을과 제주도가 쌓은 신뢰를 바탕으로 군과 협동하면서 지역사회 곳곳의 갈등 문제를 하회와 상생의 물결로 모든 지역의 갈등 사안을 해결하는 모범 사례로 남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제주도와 제주경찰청이 지역 안전에 공동 대응하며 도민과 관광객이 체감하는 안전제주를 구현하기 위해 두 손을 맞잡았습니다. 두 기관은 제주도청 백로콜에서 안전제주 구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보다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상호협력의 뜻을 모았습니다. 이날 협약을 계기로 제주도와 제주경찰청은 범죄율 개선을 위한 범죄 예방 협력 강화, 범죄 사고 다발 위험 지역 집중 관리 등을 도모합니다. 특히 범죄 예방 협력을 위한 공동 협의체를 구성해 위험 지역을 집중 관리할 계획이며 안전 순찰과 캠페인 등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안전 활동도 전개합니다. 한편 올해 제주도는 경찰청과 협업해 안전 취약 지역 개선을 위한 안전시설 사업과 음주문화 개선 사업을 중점 추진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범죄와 사고 우려 지역을 선정해 취약 지역을 개선하는 안전사업지구는 대상지 선정부터 경찰청과 함께 논의할 계획입니다. 봄 기운이 완연해지면서 우리 대표 문화유산인 궁궐과 조선 왕릉 등이 이달 말부터 형형색색의 꽃으로 물들 것으로 보입니다. 문화재청은 경복궁 일원의 앵두나무, 매화나무, 살구나무 등을 시작으로 3월 말부터 4월 초 사이에 궁궐의 봄꽃이 절정을 이룰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가족, 연인과 함께 봄꽃을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